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워킹맘으로 남편과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으로 인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입니다. 남편이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인지 저는 가끔 그 둘을 보고 같은 부류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감탄하곤 했어요. 사실 회사 일에 치이고 퇴근하면 집에서는 육아가 기다리니까 숨 돌릴 틈이 없잖아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따뜻하다 하고 웃어주실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 숙제를 봐주시고 제가 야근하는 날엔 손수 도시락까지 챙겨주실 때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또 다른 이유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건 바로 제 친언니 때문이에요. 사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저 투닥거리며 사는 게 자매의 인연이라 여겼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나니 언니의 말과 행동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언니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자상하다는 말을 하면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고 시아버지가 칭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겉으로만 그런 거지 하고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언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시기하고 새 옷을 입으면 촌스럽다 하고 비웃던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내 언니인데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생각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뭘 잘하면 꼭 그걸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산다고 하면 그 남편도 밖에서는 다를 거야 라며 독을 품은 말투로 웃는 언니를 보면 이제는 무서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 언니의 그런 모습을 말하지 못하겠더군요.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그래도 자매끼리 의지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 저는 여전히 그래도 내 언니인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죠.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결혼도 일찍 해서 24살에 첫 아이를 낳았죠. 제가 아직 대학 강의실을 오가던 시절에 언니는 이미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언니는 친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형부와 맞벌이를 하며 살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며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큰딸 아이니까 도와야 한다며 매일같이 언니 집에 갔고 저는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레 따라다니며 조카를 돌보는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귀엽고 신기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조카가 제 품에 안겨 잠들 때면 세상에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런데 그 평온한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늘 피곤하고 예민했어요. 저나 엄마가 조카를 봐주면서도 늘 불만을 찾았죠. 하루는 제가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조카를 데려왔는데 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왜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 햇빛에 오래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따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조카가 잠이 안 온다며 칭얼거리기에 제가 달래주었더니 애를 재울 시간에 왜 자꾸 깨워? 하고 화를 냈어요. 심지어 조카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도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며 잔소리를 퍼부었죠.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은 동아리 모임에 영화관에 여행에 바빴지만 저는 조카를 보러 가느라 약속을 여러 번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대학 다닌다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며 비꼬았죠. 언니는 늘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고 그 화살은 대부분 저에게 향했습니다. 엄마에게는 그나마 톡 쏘는 말투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하 하고 넘겼지만 저한테는 대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맨날 뭘 그렇게 잘난 척하니? 너네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아냐?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죠. 그래서 저는 언니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작은 말 하나로도 폭발하는 사람이니까요. 사실 이런 관계는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면 사촌들과 어울려 놀다가도 다투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언니는 꼭 저를 탓했어요. 내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사촌 편을 들고는 저를 밀치거나 때리기까지 했죠. 저는 속상해서 울어도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늘 언니니까 내가 참아야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는 언니 앞에만 서면 작아졌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제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다가 말다툼이라도 생기면 꼭 친구 편을 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맞아. 내가 좀 예민했네. 이런 식이었죠. 저는 점점 사람들 앞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친구들과 놀 때도 언니 눈치를 받고 혹시 언니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살피며 행동했습니다. 보통 언니가 있으면 여동생이 보호받는 게 정상인데 제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언니에게 맞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경쟁 상대로 여긴 것 같아요. 공부도 친구 관계도 부모님 사랑도 늘 비교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동생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언니는 저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편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땐 철없이 그래도 언니니까 하며 그냥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수없이 호소했어요. 언니가 너무해. 맨날 나한테만 뭐라 해. 하지만 엄마는 늘 같은 말만 반복하셨죠. 언니가 이유 없이 그랬겠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친구랑 싸우면 언니는 꼭 친구 편을 들었고 그걸 얘기해도 엄마는 그래도 내 언니가 널 위해서 그런 거야 하셨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잘못했어도 언니라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가족만은 나를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걸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언니가 저에게 뭘 해도 저는 그냥 참는 습관이 생겼어요. 엄마가 늘 언니 편을 드니까 내 감정은 언제나 틀린 게 되어버렸거든요. 언니가 저를 때리거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줘도 저는 그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더라고요. 엄마의 말들이 저를 그렇게 길들였어요. 언니의 날 선말 한마디에도 저는 움찔했고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인데도 죄책감이 먼저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시험을 잘 봤다고 하면 언니는 그건 운이지 하고 말했고 제가 상을 받으면 너 혼자 잘나면 뭐하냐 하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걸 보고도 엄마는 늘 언니가 널 미워해서 그러겠니? 그냥 장난이지라고 넘기셨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언니가 칭찬을 해도 비난을 해도 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됐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언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엄마가 저에게 심어준 죄책감의 씨앗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잘못하지 않아도 항상 미안한 마음, 행복해도 괜히 죄스러운 마음, 언니가 못되게 굴어도 내 앞에서 내 행복을 깎아내려도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 한마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지가 제 머릿속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남편과 저는 새해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가족에게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며 천천히 관계를 쌓았죠. 시댁은 평범했어요. 아버님은 은퇴 후 조용히 텃밭을 가꾸셨고 어머님은 예의 바르고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제 친정 역시 형편은 넉넉지 않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평범한 집안이었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미소를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말투는 차분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성격이라며 우리 집에 이런 사위가 들어오면 든든하겠다 하셨거든요. 아빠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독 언니의 표정만은 어두웠어요. 다들 웃고 있을 때 언니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눈만 굴리더군요. 처음엔 낯을 가리나 싶었는데 나중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리 그래도 집에 아픈 어머니 있는데 결혼부터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고 저에게 대놓고 비꼬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던 시기였거든요. 언니는 그걸 빌미로 남편을 몰아붙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언니가 나를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질투였던 것 같아요. 언니는 항상 비교했습니다. 형부는 과묵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낯을 많이 가려서 가족 모임에서도 잘 웃지 않았어요. 반면 제 남편은 유쾌한 사람이었죠. 처음 친정에 왔을 때부터 부모님과 금세 친해졌고 엉뚱한 농담으로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어요. 아빠는 이 친구 참 괜찮네 하셨고 엄마도 저런 사위 있으면 좋겠다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언니만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정색을 했고 그때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언니 그냥 웃어 넘기면 되잖아 하고 달래기도 했죠.
그런데 언니는 남편을 향한 눈빛에 늘 미묘한 경쟁심 같은 게 숨어 있었어요. 마치 남의 행복이 자기 불행이라도 되는 듯한 눈빛이었달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빠 생신이라 다 같이 외식을 갔는데 남편이 계산을 하겠다고 카드 단말기를 들고 일어섰거든요. 그때 언니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런 건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다음엔 누가 하겠어? 하고 핀잔을 줬어요. 그 말투가 너무 따갑고 핏고여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남편은 괜찮아요. 그냥 누님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실망이 묻어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 일을 엄마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죠. 언니가 내 남편한테 너무 말이 심했어. 아무리 제부라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그랬겠니? 그냥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툭 꺼졌어요.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그 말이 또 반복된 거예요. 언니가 일부러 그랬겠냐? 늘 그 한마디로 끝났죠. 그 뒤로 저는 친정 가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웃으며 예의를 지켰지만 저는 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만 좀 웃겨. 밥 먹는데 시끄럽다는 식으로 언니가 짜증을 냈거든요. 형부는 그런 언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남편과 점점 어색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분명 처음엔 두 사람도 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화가 줄고 눈도 잘 안 마주치더군요. 그때부터 친정에 가는 게 더 이상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눈치 보러 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나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를 지키더군요. 시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두기엔 너무 외로워 보이셨고 저희도 그동안 많이 의지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의 오래된 집과 저희 신혼집을 함께 정리하고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비용의 대부분은 시아버지께서 부담하셨어요. 그분은 단 한마디도 생색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이름으로 해.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신세를 지는 거야.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의 명의는 남편과 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아버지의 돈으로 마련된 집인데도 그분은 한 번도 내 집이라 하지 않으셨죠. 그 일로 아빠는 사돈 어른이 너를 참 믿나 보다. 보기 드문 분이야. 하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언니였죠. 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입꼬리를 삐딱하게 올리며 그까짓 공동명예 하나 해줬다고 혹하지 마라.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며느리 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다.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언니 우리 시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다 똑같아. 늙으면 자식보다 며느리만 괴롭히는 법이야. 너희 부부도 오래 못 가. 부부 사이 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왜 언니는 모든 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걸까요? 남의 행복을 깎아내려야만 마음이 편한 걸까요? 하지만 현실의 시아버지는 언니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당신은 시집살이를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될까봐 늘 조심하셨습니다. 이사 초기에는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돌아오면 집이 반짝거렸어요. 청소기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세탁기 앵갓 세탁한 빨래가 돌고 있었죠. 처음엔 감사했지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이제 그런 일은 저희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해서 그래요. 손이 놀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버지가 청소 좀 해두시면 좋잖아. 그냥 두지 그래?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른께 이런 일을 맡기는 게 도무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며칠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어느 날 제가 퇴근하자마자 아버님 또 청소하셨죠? 하고 웃으며 물었더니 그분은 괜히 머리를 극적이며 그냥 습관이야.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내가 회의실 정리하던 사람이었어. 하고 웃으시더군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책임감이 몸에 밴 분이구나 싶었죠. 저는 그 시절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언니는 여전히 제 행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제가 웃으면 언니는 이유를 찾아서라도 그 웃음을 무너뜨렸어요. 지금은 시아버지가 잘해주지만 그게 언제까지겠니? 좋은 사람도 결국 가족이 되면 변해. 같은 말로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내 가족은 다르다. 정말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남편도 그걸 늘 고마워했죠. 작년 제 생일에는 시아버지께서 직접 갈비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평소에 제가 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셨다가 일부러 이번엔 갈비찜으로 도전해보자 하시더군요.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보셨대요. 심지어 친구분의 아내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양념 비율이랑 불 조절하는 법을 물어보셨다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정성을 들여 만드신 갈비찜을 식탁에 올려주시는데 저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부드럽고 진한 냄새보다 그 마음이 더 깊이 전해졌거든요. 그날 저는 한 입 먹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세상에서 제 생일상 중 제일 맛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이젠 내가 며느리 생일도 챙겨줄 수 있으니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질투하겠다 하시며 웃으셨죠. 그분은 가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키셨어요. 어느 날은 친구분을 만나고 들어오시다가 꽃다발을 들고 오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집안에 꽃 한 송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하며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꽃을 받은 순간 저는 마치 친정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무뚝뚝한 편이라 그런 따뜻한 제스처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뭉클했죠. 주말이면 저희 셋이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저. 남편이 두 분이 다녀오세요. 난 좀 쉬고 싶어요. 할 때마다 저는 일부러 아버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같이 맛집도 찾아다니고 찻집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버님이 계시지 않으면 남편과 둘만 외출하는 게 오히려 어색할 정도가 되었어요. 주말에 남편이 야근이라 집을 비우면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분과 저는 서로를 편하게 대했어요. 마치 늦게 찾아온 아버지와 딸처럼요. 그런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 저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언니가 망가뜨리더군요. 며칠 전 언니가 전화를 해서는 제 시아버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아니, 남의 아버지랑 그렇게 자주 붙어 다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쩌려고 그래?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언니의 말이 점점 도를 넘었어요. 내 시아버지 혹시 너한테 다른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언니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어요. 언니, 제발 입 좀 다물어.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인 줄이나 알아? 그런 말번만 더 하면 난 진짜 언니랑 끝이야. 마침 그 자리에 엄마가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언니 편이었습니다. 그만해라. 언니가 이유 없이 그런 소리 했겠니? 또 그 말. 평생 들어온 그 말이 또 나왔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부러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소리쳤죠. 그리고는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이제 친정 안 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후련함보다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필요한 결단이었죠. 언니가 내 인생의 상처였고 엄마는 그 상처를 덮는 대신 늘 더 깊게 파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친정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한 달 전 시어머니 기일을 앞두고 저는 정말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생리통이 심하게 찾아왔거든요. 그날따라 통증이 평소보다 훨씬 심해서 새벽부터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제사는 매년 제가 정성껏 차려왔기에 이번에도 빠질 수 없었어요. 아침에 진통제를 먹고 좀 나아지면 장을 보러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군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인데 내가 누워만 있을 순 없지. 점심 무렵이 되자 시아버지께서 부엌에 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몸이 좀 어떠냐? 그 말투가 너무 다정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시아버지는 지금 뭐라도 드셔야지 약이 들어가 하시며 냉장고에 있던 나물을 꺼내 볶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지어주시며 제 앞에 내놓으셨죠. 저는 그 한 숟갈을 먹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제사상은 못 차리더라도 이 마음만큼은 시어머니께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반차를 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안심한 듯 웃더니 이제 장 보러 가자. 나왔으면 내가 다 들게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마트에 다녀와서 시어머니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주방 한쪽에서 과일을 닦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시며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셋이 힘을 합쳐 제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끝내고 나서는 거실에서 조용히 맥주 한 잔을 나눴죠. 그날 분위기는 참 따뜻했어요. 제사 음식의 냄새와 함께 웃음이 번졌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한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다시 아파서 먼저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더군요. 아마 남편이 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남편이 아버지께서 며느리가 아픈데도 제사 준비한 거 보고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일을 저는 그만 실수로 친정 엄마와 언니에게 얘기했어요. 생리통 때문에 힘들었던 하루를 툭 털어놓은 게 잘못이었죠. 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며느리 아픈데 밥 차려주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일은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저는 언니 제발 입 좀 함부로 놀리지 마. 우리 아버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야 모르겠지만 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하고 쏘아붙이더군요. 그 말을 듣던 엄마는 또다시 언니 편을 들었어요. 너도 언니 말 들어. 괜히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아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오해할 일도 오해받을 일도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밥을 먹고 제사를 준비한 그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왜곡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회사에서 퇴근하니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주문한 건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는데 포장 상자에 적힌 글씨가 낯익더군요. 순간 고개가 갸우뚱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열어보니 예쁘게 포장된 한약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써 내려간 메모가 한 장 있었죠. 며느리야, 이건 내 시어머니도 드셨던 약이다. 생리통에 좋다 해서 내가 힘들어할까봐 지어봤다. 잘 챙겨 먹거라.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제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이 그 몇 줄 안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 방 앞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님, 이 약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분은 머쓱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죠. 별거 아니야. 내가 생리통으로 고생했다며? 옛날에 너희 어머니도 그랬어. 그때 이 약을 드시고 좀 나아지셨거든. 혹시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딸이 있었으면 이런 거 좀 알았을 텐데 내가 딸이 없어서 잘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려서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아버님은 그런 것까지 챙겨주시네요. 하며 웃어 보이자 그분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딸 가진 아버지들은 이런 것도 해주는지 모르겠네. 혹시나 내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내 시어머니도 이 약 먹고 많이 편해졌었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 먹어. 그 말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차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저는 아버님의 뒤로 천천히 다가가 그분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꾹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감사함까지 한꺼번에 쏟아졌죠.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엉엉 울며 말하니 시아버지는 허우 웃으시더니 제 손등을 다정히 토닥이셨어요. 그만 울어. 내가 딸이라 생각하니까 챙겨주고 싶은 거야. 울면 내 어머니가 나 혼낼라. 그날 이후로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 한약 봉투를 냉장고 한켠에 고이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 써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동시에 떠올랐죠. 언니가 했던 그 끔찍한 말들, 그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헛된 오해였는지를요. 세상은 때로는 모욕으로 상처를 남기지만 진짜 가족은 말 한마디 없이도 치유를 주더군요. 아, 그게 바로 그 문제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친절히 챙겨주신 일을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랑 언니에게 털어놓았는데 그게 도화선이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거든요. 제가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전후 사정을 다 설명했음에도 언니는 귀를 닫고 너네 시아버지가 내 생리까지 신경 써? 그건 모르는 척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하다. 소름 돋네. 이런 식으로 비꼬았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어이가 없었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목조목 설명하려고 했는데 언니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너네 시아버지 더럽다, 너 불쌍한데? 하고 꾸준히 깔아뭉개 버렸죠. 그 말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언니에게 울분을 쏟아부었어요.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이게 그렇게 말할 일이냐? 너는 내 시아버지가 살쪘다고 그만 처먹어라 하고 막말하더니 왜 남의 집 아버지한테는 착한 척 하는 거야? 난 우리 시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사는데 그게 왜 내가 보기에 질투나냐? 내가 생리통을 숨기고 싶은데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우리 아버님은 내가 민망해할까 봐 조심스럽게 약을 챙겨주신 건데 그게 왜 더러운 일이냐? 내 얼굴보다 내 인성이 더럽다 하고 그대로 퍼부었죠. 말하는 제 입술이 떨리고 눈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엄마는 또다시 언니 편을 들더군요. 언니가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욕하냐 하면서 제게 따졌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가며 언니가 언제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냐? 언니가 저렇게 변한 건 엄마 탓도 있어. 엄마가 늘 언니 편만 들었으니까 언니가 그런 버릇이 들었지 하고 말했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결국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정 안 올 거니까 둘이 잘들 살아라. 그리고는 집을 나왔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작은 배려를 비난하는 가족들의 시선에 깊이 상처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랑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화가 가시지 않아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는 시아버지랑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살 거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돼지라고 구박이나 당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제가 내린 선택이 무엇인지 조금은 명확해졌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휴대폰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를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을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아빠라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아빠는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시며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죠.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 겨우 말을 꺼냈어요. 아빠, 나 이제 친정 안 갈 거야. 엄마랑 언니 두 사람 다 보기 싫어. 나랑 우리 시아버지 남편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님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제 말을 조용히 다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으셨고 다 듣고 나서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아빠가 내 마음 알겠어.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도 알겠다. 너무 힘들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빠가 잘 얘기해 볼게.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저는 이제 정말 친정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집 문 앞에만 서도 그동안 쌓인 상처가 다 떠오를 것 같아요. 언니는 평생 저를 깎아내리고 모욕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언제나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런 언니를 감싸며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죠. 남편에게 이런 일을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고 따뜻해서 분명 제 편이 되어줄 테지만 괜히 복잡한 가족 문제를 떠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언니 얼굴이 떠오르면 그동안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나중에 또 마주치게 된다면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저도 독하게 내뱉을 것 같아요. 넌 평생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사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해버릴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만나지 않으려 합니다.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언니가 또 있을까요? 남보다 못한 가족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처럼 살 겁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따뜻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거예요. 더 이상 언니의 질투와 엄마의 편애 속에서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 가족은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뿐이에요.